아, 빌런이 많아? 일동선? 아이고, 둘이나 있네. 자, 가자. 그래서 우리 어제까지, 어제까지 했던 게 뭐예요? 기본적인 절대부등식 하고 왔습니다. 맞죠? 자, 기본적인 절대부등식 결국 뭐 물어본다? 증명하세요.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증명을 하는 재료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랬어. 그쵸? 자, 오늘 뭐예요?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 나옵니다. 맞죠?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이라고 해봐야 사실 딱 몇 가지? 딱 두 가지. 알았어요? 자, 이거 화면 좀 씌우고. 잠깐 켤 일 있을려나 모르겠다. 자, 갑시다. 여기다 할까? 자, 산술기압 평균이 있어요. 여기다 하자. 산술기압 평균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산술기압 평균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산술 평균과 기압 평균의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원래 요 두 개가 다가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누구? 조합 평균이라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 평균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자, 저기 도윤씨 산술 평균이 있어. 자, 자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성적 수학이 있다 치자.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A와 B를 더해서 2로 나눕니다. 맞죠? 자, 만약에 국어와 영어와 수학의 성적이 있다. 평균 어떻게 구해요? 그렇지. 기하 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결국 평균이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용현이가 중간고사 40점, 기말고사 60점을 받았다 치자. 평균 몇 점? 50점. 그 50점은 40점보다는 크고 60점보다는 작아요.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낮은 값과 높은 값의 좀 적당한 정중앙. 맞지? 그 녀석을 더해서 2로 나눌 때는 딱 크기가 간격이 똑같고라고 치자. 어쨌든 작은 값과 큰 값의 사이에 있는 뭔가를 평균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우리는. 근데 또 다른 방식으로도 평균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는 1점 올려놓고 얘를 뭐 한 50점 내려서 평균입니다라고 하기는 그렇지. 뭔가 평균을 구한다. 그 중앙에 있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뭔가 규칙성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냥 기하평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옆에 뭐 따로 써줄 테니까 혹시 기억할 사람들은 써놓고 기억을 하세요. 기하평균은 말 그대로 기하, 그림을 이용해서 뭔가 중앙값을 찾아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두 개의 값이 있어요. 그 녀석을 각각 세로와 가로의 길이로 더. 그리고 나서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A는 좀 작잖아. 지금 내 그림에서 A는 좀 작잖아. 얘를 좀 키우고 B는 줄이다 보면 두 개가 같아지는 순간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 순간을 우리는 평균이라 불러볼 거야. 근데 아까 말했듯이 A를 졸라게 키우고 B를 졸라게 조금 줄여놓고 그걸 평균이에요 라고 부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뭔가 규칙성을 가지고 키우고 줄이고 해야 되겠다. 그치? 그 규칙성이 바로 뭐다? 넓이 AB를 유지시키는 거야. 그때 한 변의 길이가 바로 루트 AB가 되고 그 녀석을 우리는 기하평균이라고 부를 거예요. 되었음? 알았음? 예. 그러면은 자, 아까처럼 별량이 3개가 있는 경우로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어. 그러면 A, B, C라는 별량을 3개 갖는 그림이 뭐? 여기는 역시 가고 해버리려고 그랬는데. 다른 반 삼각형이요 이러고 있던데. 가로, 한 변, 두 변, 세 변 아니에요? 뭐 이런 애들 있던데. 자, 어쨌든 뭐다? 세 변 가로, 세로 높이가 되는 직육면체가 있다. 부피를 유지시키면서 정육면체를 만들었을 때 한 변의 길이는 세제곱근 ABC라고 해서 그래서 문자 3개짜리 기하평균을 구하는 것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알았죠? 자, 그리고 마지막 조합평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너네가 앞으로 수학이라는 과목을 배우면서 조화라는 단어는 한 번 더 만날 겁니다. 혹시 수학 원 수열까지 갔다 온 사람들은 들어봤을 수도 있어. 뭐 조화평균이라고 하는 거. 조화수열이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본 사람 있나 모르겠다. 어떻게 만드는 건지 기억나? 그렇지. 분수처럼 만들어서 역수로 만들었을 때 등차가 만들어지는 수열을 조화수열이라고 합니다. 즉 역수를 이용해서 찾아가는 수열이거든. 어쨌든 조화평균도 역시 뭐다? 역수를 이용한 평균은 A와 B라는 값에 대해서 뭘 구해보고 싶다? 평균을 구해보고 싶어. 근데 이 식을 통해서도 풀어봤고 그림을 통해서도 풀어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 얘의 평균을 구하고 싶지만 나는 이 녀석의 역수들에 대한 평균을 구해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얘의 평균과 역수의 평균은 무슨 관계에 있겠어? 또 역수 관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야. 실제로 여기서 평균을 구해봐요. 더해서 2로 나눕니다. 통분을 해주면 2a분의 플러스 들어질 거야. 그럼 우리가 말하는 평균은 a 플러스 b분의 2ab가 되겠지. 그렇게 구하는 게 바로 조합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앞으로 너희들이 조합평균 이 식을 쓸 일은 있다 없다? 두 번 다시 없을 겁니다. 교육과정에는 없어요. 대신에 참고 정도는 하세요. 알았죠? 자, 그리고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은 각각 대소관계가 산술평균이 제일 크고 기하평균이 중간, 또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은 산술이 더 큰 관계에 있습니다. 물론 같아질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 만들어준 게 바로 절대부등식, 정확하게는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의 첫 번째 절대부등식이에요. 여기까지 들었음? 오케이? 자, 그리고 하나 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에서는요, 쓰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볼까요? 기하평균에서 힌트가 나왔어. A, B는 무슨 값? 양의 값을 가질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왜? 길이로 잡을 수 있는 녀석이어야 되니까. 알았음?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이 녀석에 대해서 증명을 해보러 갈 건데, 자, 앞으로 너희들은 조합평균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명하세요라는 문제를 학교 시험에서 만날 수 있다. 알았지? 뭐 그거는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 지금은 너희들은 이 부분을 증명해 볼 건데, 자, 우리는 산술기하평균을 보통 2분의 1라는 형태로 안 두죠. 양변을 몇 배? 2배를 해버려서 이렇게 아마 외우고 있었을 거고 이렇게 풀어왔었을 겁니다. 자, 시간 드릴게요. 지금 요 녀석 증명해 보세요. 시간은 10초면 되겠죠? 아니, 너무했나? 20초면 되겠죠? 됐죠? 자, 어떻게 증명하시면 돼요? P. 어떻게 증명했어요? 그렇지. 자, 두 가지 증명이 나오죠. 혹시 빼기 말고 다른 거 한 사람 있니? 다 뺐니? 제곱해서 빼기 한 사람 없니? 그렇죠. 그렇죠. 두 가지가 나오죠. 제곱해서 빼도 좋고요. 그냥 빼도 좋습니다, 얘는. 알았죠? 둘 다 맞는 풀이에요. 그냥 뺀 사람은 뭐야? A 플러스 B에서 얘를 뺐다. 대신에 앞에 있는 A와 B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우리는? A가 루트 A의 제곱이고 루트 B의 제곱이라고 바라본 거지. 그래서 이거 뺀 식 자체가 뭐야? 루트 A와 루트 B의 차의 제곱입니다. 맞죠? 두 번째 증명. 방금 용현이 말한 대로 뭐 해도 된다? 좌변도 제곱하고 우변도 제곱 바로 할게요.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빼요. 그러면 뭐 나와요? 역시 완전 제곱식 나오죠? 자, 그래서 뭐야? 둘 다 0보다 제곱이니까 크거나 같다는 걸 얻어서 증명 끝. 맞니? 자, 여기서 증명 끝내지 말라 그랬는데 어제. 뭐 하라 그랬어? 그렇지. 무슨 조건? 그렇지. 자, 절대부등식에는 항상 같이 따라다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요? 등호 성립 조건. 자, 그래서 옆에다가 같이 쓸게요.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옆에 거 보면 이 등호가 곧 이 등호죠. 언제 성립하니? A는 B일 때. 성립합니다. 됐나요? 네,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산술기하 평균입니다. 알았음? 됐죠?
자, 그리고 등호 성립 조건은요. 증명할 때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산술기하 평균에서의 등호 성립 조건은요. 자, 계속 갈게요. 산술기하 평균과 같은 여러 가지 절대분식은 증명으로 나오니? 네, 나오기는 해요. 안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요, 메인이 아닙니다. 다른 녀석으로 물어보고 그게 바로 뭐다? 활용형 문제라고 해서 뭘 구하는데?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하는 녀석은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한 최대 최소값 찾기 그쪽 유형으로 들어갈 거예요. 알았음? 자, 제일 기본적인 형태로 갈 건데 그거 하기에 앞서서 얘가 뭐랑 약간 느낌이 비슷하냐면 곱셈 공식의 변형과 약간 느낌이 비슷해요. 자, 너네 뭐야? 라는 공식 외우고 어떻게 기억해? a 더하기 b의 제곱에 2ab를 뺀 거 맞죠? 근데 나랑 수업을 했던 사람들은 내가 굳이 그거 외우라 그랬어? 외우지 말라 그랬어? 외울 필요가 없다라 그랬어요. 물론 뭐 외우라고 안 해도 외워질 거고 맞지? 근데 곱셈 공식의 변형식은 그 공식을 외우는 데 의의가 있는 건 아니거든. 결국은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뭐니까 곱과 합 두 가지 값을 줄 테니 너희들한테 제곱의 합을 구하세요를 요구를 하니 그래서 미리 이항을 시킨 것밖에 없어. 근데 항상 제곱 더하기 제곱을 물어봤냐? 그것도 아니잖아. 제곱 더하기 제곱과 합을 준 다음에 곱을 물어보기도 하거든. 즉 곱셈 공식의 변형식이 원하는 건 뭐다? 이 식의 구성 요소가 A와 B에 대해서 합과 제곱의 합과 곱 세 가지를 구해보세요. 요걸 하는 건 거 안다. 그치? 현우야 맞지? 자, 그때 당시 뭐니까 여기가 등호로 연결돼 있으니 만약에 이 값을 주고 주면 제 값을 구할 수 있어요. 맞죠? 그게 바로 곱셈 공식 변형식이 원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 결국 너희들은 A와 우변에 B가 같다라는 게 항상 성립한다는 걸 알 때 B의 값을 주면 A 구하는 거고 A를 주면 B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가 뭐라고 연결돼 있다면 이렇게 연결돼 있다. B의 값을 알아. 우리 3이라는 거. 그럼 A의 뭐를 알아? 최소값을 알게 되죠. A의 값이 7인 걸 알아. 그럼 B의 뭘 알게 돼? 최대값을 알게 되죠. 부등식에서는 그 녀석을 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좌변과 우변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에 대해서 둘 중 한 녀석을 주면은 다른 한 녀석의 뭘 구할 수 있다?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러 갈 수 있다. 맞니? 산술기하 평균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AB의 곱과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초적인 문제 뭐야? 합을 줄게. 3으로 할까? 6으로 하자. 곱을 최대값을 구해봐. 두 번째, 곱을 줄게. 합의 최소값을 구해봐. 이게 가장 기초 문제입니다.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결국 산술기하를 쓰면 된다라는 거 인식만 하면 된다. 맞지? 자, 여기서 두 번째 형태로 갈게요. 이미 너희들 다 할 줄 아는 거에서 세 번째까지는 훅 갈 거야. 두 번째 뭐다? A와 누구에 대해서? A의 역수에 대해서 합을 물어본다면 뭘 물어봐요? 최소값을 물어보면 산술기한 거 이미 알고 계시죠? 왜요? 곱이 일정하다는 걸 아니까. 개수 정도 장난을 친다 해봐야 똑같은 의미인 거 알죠? 곱이 상수인 건 아니까. 그러면 이제 살짝 또 변형을 하기 시작하는 게 세 번째 뭐다? A에다가 플러스 A-1분의 4. 이 녀석도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할 수 있죠? 자, 요거 얼른 지금 시간 줄 테니까 빨리 풀어봐요. 지금 내가 저거 정해주는 거 푸는 거, 적어주는 거 푸는 걸로 책 문제 다 대체합니다. 어디까지 했지? 자, 가자.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곱하면은 상수가 나오게 식 변형해 주시면 됩니다. 맞죠? 자, 문자만 바라보면 역수 맞음 아님? 문자만 바라보면 맞다, 그치? 이런 관계에서 분명히 우리는 산술기를 떠올려야 되는데 진짜 역수는 아니죠. 그래서 이 녀석을 뭐로 바꿔줘야 돼요? A-로 바꾼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뭐 해주세요? 한 번은 1을 빼주고 더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만 산술기에 써서 보통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가지 말고 오른쪽에다 쭉 나열합시다. 이 녀석만 가지고 뭐예요? 산술기하 평균 씁니다. 그쵸? 둘이 곱해주면 얼마? 4.
요건 이제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이고 이 식의 양변에 뭐 한 것처럼 1을 더한 것처럼 여기도 맞춰주시면 되는 거지. 됐지? 그래서 얼마예요? 최소값 5다 라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된다. 맞지? 자, 하나 더 갈게. 네 번째 녀석이 있습니다. a-1분의 a제곱에 플러스 2a, 아니 너무 크다. a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이 있어. 이 녀석에 대해서 뭐하기? 최소값 찾기. 두 번째로 다섯 번째, 팔 아파. a제곱에 마이너스 a의 플러스 4분의 a-1에 대해서 뭐 찾기? 좀 너무 오른쪽으로 당기죠. 최대값 찾기. 자, 역시 이번에도 두 문제 풀어보세요. 책 문제 다 대체하고 있습니다. 총 7번, 8번까지 갈 거고요. 알았죠? 그걸로 책 문제 싹 다 대체합니다. 어디 갔어? 자, 이거 볼게요. 자, 네 번째 유형은요. 1차분의 2차 꼴에 대한 최소값 문제고요. 5번 문제는요. 2차분의 1차 꼴의 최대값 문제입니다. 두 문제 같은 문제야, 다른 문제야? 사실 같은 문제죠. 자, A가 예를 들어서 최대값이래. 양수 A에 대해서. A분의 1은 뭘 가진 거야, 그러면? 양수 A에 대해서 A가 최대다. 그 말은 A분의 1은 최소다. 같은 말이다, 그렇지? 물론 값은 무슨 관계 있겠지? 역수 관계 있겠지. 그 녀석을 물어본 거라서 사실 5번 문제는 4번과 똑같이 풀면 됩니다. 자, 그럼 4번부터 풀고 갈게요. 4번은 어떻게 푸는데요? 1차분의 2차 꼴. 앞으로 너희들이 유리함수 이런 데서도 계속 해나갈 얘기지만 분자를 어떻게 해주세요? 차수 내리기라고도 얘기를 하고 분모의 배수의 형태로 표현을 해주세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A배를 해서 먼저 누구부터 맞춰서 최고창부터 맞춰줍니다. 1창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네요. 그래서 뭐가 더 필요해요? 맞다고? 2A가 더 필요하다. 그쵸? 그때 그 2A 또한 A-1과 함께 다니고 상수항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네요. 다시 한번 5가 들어가면 됩니다. 맞니?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지? 뜯고 뜯어주면 결국 뭐예요? A 플러스 이제 아까 3번 로 들어가면 되겠다. 맞지? 그리고 요 녀석만 가지고 뭐 해주면 산술기하 평균 써주면 2루트 5되고 여기다가 3을 더 풀어주시면 돼요. 네. 용이 알겠죠? 왜 눈을 못 마주쳐, 쟤? 넌 내일 나 보기 되게 부끄럽냐? 아니야? 요새 왜 이렇게 눈을 못 마주치지, 현우? 수상한데? 아, 오케이. 알았어요. 그럼 얘기를 하지 그랬어요. 자, 한 번만 더 할까? 어디부터? 요거식 정리부터? 아이씨. 야, 자, 가자.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는 때도 분자 누구의 배수? 분모 A-1의 배수꼴로 계속 맞춰주기야. A-1의 몇 배를 해줘야 A제곱이 만들어지냐? A배. 그럼 1차항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얘는 마이너스 A고 얘는 플러스 A고 그럼 2A가 더 필요하네. 그래서 2A를 더해줄 건데 그 2A가 2A가 아니라 A 마이너스 1의 역시 배수로. 알았음? 그럼 상수항 맞아? 안 맞아? 안 맞으니까 상수항 맞추기 위해서 얼마 더 필요하다? 5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까지 왔음? 그러고 나서 3개로 뜯어준다고 분수를. 그래서 요거 뜯어서 A가 됐고 요거 뜯어서 플러스 5가 됐으니 A라는 숫자만 역수꼴로 만들 수 있는 형태다. 그치? 그래서 방금 저 3번처럼 어떻게 변형을 하자고? 진짜 꼴로 마이너스 그럼 이 거지. 응, 됐죠? 뭐가 들어가서 없어지겠지. 변에 붙 얘도 더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됐음.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지금은 뭐 2루트 5 플러스 3인데 원래는 뭐 루트 9 이런 거 나오면서 6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겠지 뭐.
알았죠? 네. 그러면 5번은요. 4번처럼 풀면 되는데 4번처럼 등호로 출발하니? 아닙니다. 알았죠? 5번은 어떻게 풀면 돼? 유의 최대값을 구하자. 그럼 뭐 하자? a-1분의 a제곱 뭐야?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라는 식에 대하여 요 녀석은 뭐다? 최소값을 구하러 갈 거야. 요 녀석은 뭐다? 어쨌든 a-1분의 a-1의 a배. 계수가 맞아 떨어졌네요. 플러스 4만 더 있으면 됩니다. 정리하면 뭐예요? a 플러스 a-1분의 4다, 그치? 그럼 여기다가도 뭐? 아까 3 똑같아졌지? 뭐 해주면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1 붙여주는 식으로 가자. 그러면은 앞에 있는 두 가지 녀석만 보면은 산술기하 써서 2루트 4 플러스 1이 됐고, 한 번 더 써주면 얼마? 5가 됐고. 이게 뭐다? a-1분의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의 뭐? 최소값이 5다. 그럼 다시 한번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분의 a 마이너스 1의 최대값은 뭐다? 그렇지, 5분의 1이다. 이렇게 푸는 게 모범 답안이 될 겁니다. 학교 시험에 3번 제일 자주 나옵니다. 근데 3번으로 주면 사실 다 맞추라고 주는 문제니까 받아 먹으면 되고, 학교 시험에서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은 상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4번과 5번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알았죠? 알았지요? 예, 그래서 어쨌든 4번은 뭐? 1차분의 2차 꼴의 최소값 문제. 5번은 뭐? 2차분의 1차의 최대값 문제. 알았음? 넵. 자, 여기까지. 어때요? 할만하죠? 요 정도가 이제 학교 한 중간 난이도 문제에서 나오는 산술기하 문제들 싹 다 보여준 거야. 그 다음부터는요, 뭐 너희들이 체감 난이도로는 좀 더 쉬울 수도 있고, 뭐 생각보다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거는 숙련도의 차이니까 쫄지는 마시고 잠깐 쉬었다가 6번, 7번, 8번 하러 갈게요. 알았죠? 네. 6번, 7번, 8번이 유형하고 유형이 6번, 7번, 8번? 아니, 뭔 개소리예요. 그냥 여기 내가 쓴 유형. 뭐 내가 나눈 걸로 치자면 유형이긴 한데 그 책에 있는 유형들은 내가 말한 거랑 좀 순서 다르다 그랬잖아. 섞여 있어요, 걔네들은. 알았지? 얘네들이 저기 뒤에 행복한 1등급에 있어. 거기 없어. 얘네들까지를 유형 한 4번, 5번까지 끌어놓을 거야. 그리고 얘네 내가 설명해 주는 것도 유형 2, 3, 4번에 섞여 있어. 알았지? 예. 뭐라고? 그렇군, 상관없다. 중요한 사람. 아니지. 근데 우리 이야기 때 중성이다. 아니, 맞아. 좋댔어. 중성이 그런 데잖아. 그냥 지가 망가뜨려서 JDS. 중성이 귀엽죠? 잘했냐고, 씨. 진짜로? 너나 그래, 진짜. 갑자기 얘기해서. 야, 너 잘했다. 이러고. 나중에 보니까 무슨 박혀 있대. 얘만의 보호서 완전 있다. 보호서 완전 기가. 전동카 우리 좀 대박이었어. 그냥 첫 번째 시간에 다 만들어가지고 막 통과했어. 근데 보호서 완전 있어. 다 만들어. 나왔어? 그 정도 시간. 다행이지. 까지 얘가 마지막 5분 만에 써지냐 이거.
개오래 걸려. 그거 걸렸지 않던데. 우리는 그냥 설계도 같은 거 따위 안 만들고 마지막에 설계 뭐지? 누웠을 때 설계도 만들었어. 인간들. 솔직히 진짜 안 좋았어. 근데 예전에 청춘 왔어. 청춘 왔다고? 이게 통과했냐 어떻게? 아니 지금 통과 안 했거든. 근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중칠 때까지 움직이 중간에 끊었는데 오래 줘. 이게 너가 좀 배웠으면 괜찮은데 안 배웠으면 그냥 이거 어떻게 그거 지루한 거잖아. 이거 틀이야? 등급 안 쓰는데 ABC 해야 되잖아. ABC A가 5점이고 B가 4점. 괜찮겠어. 나 조합보다 낫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야 프로그램 그러면 방학 동안 할까? 거의 갔니? 가능하니까. 보다 막부인 더 많아졌어. 이번에 애들 수업을 그냥 다 주워가던가. 그리고 프로그램 수업이 죽던데. 그거 만점일 거였거든. 아니 수행을 쉽다는데 시험을 못해. 근데 아니 시험 쉽고 수행 어렵지. 되게 수행 개 어려워. 그러니까 애들 당황해가지고 그냥 뭐야 내일 아니 뭐 인생 밤새 전화번호 뭘 솔직하게 말하는 거 아니고 그거 되고 형 끝났잖아. 그거 막 쓰는 문제인데 그거 아예 안 끝났어. 시기가 그 시기가 뭐 8월 나고 그러다 뒤에 막 진로 바꾸는 거야. 시간 치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저 도생이랑 바뀌었어. 그냥 안 보여주면 되지. 너한테는 같이 연락 안 했어. 너는 별 필요가 없어. 넌 아, 원래 못하겠어. 화생지.
처먹겠어요 진짜. 그 하남자 아니냐? 화생지 하는 거? 이해가 안 돼. 그냥 진짜. 야, 물생지도 아니고 뭐 물화지도 아니고 뭐 화생지. 이해했잖아. 쟤 뭐야? 아, 러시 플러스야? 이해 진짜. 그 노잼이야 그거. 인정. 그렇다더라. 너는 RTM 전환이 스피드 전환이? 저요? 음. 전 둘 다 해요. 근데 스피드를 더 잘 썼는데 지금은 아니. 진짜. 아, 나는 너 차 뭐니? 네. 알잖아 개 잘해. 쓰고 있는 게 100명인가 그건데. 아, 또 새로 나왔구나. 모르겠다 그러면. 거의 뭐 자본주의 카트를 했죠.
자, 두 문제를 써드릴 테니 풀어보세요. 세 문제 갈까? 자, 한다. 6번. 자, 값은 막 준 겁니다.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알았죠? 자, 두 문제 얼른 풀어봐요. 손 좀 닦고 올게.
딴딴. 풀었냐? 다 푼 사람, 둘 다. 없음? 자, 그러면 두 개를 먼저 할까? 다른 걸 하나 더 할까? 위에 거 푼 사람, 6번. 얼마나 어디? 밑에 거는? 있고. 그러면, 그래요. 이 풀이를 먼저 해야겠다. 과가 켜져 있었어요. 왜지? 자, 어쨌든. 자, 위에 거부터 풀이를 해볼게요. 용현이 8 맞을 거야, 답. 어떻게 나왔어? 그렇지. 통분을 합니다. 통분을 하면 뭐 나와요? xy분의 분자가 뭐임? 2x 플러스 3y임. 그래서 네. 그렇지. 위에 분자가 곧 뭐야? 그렇지. 얼마로? 3. 그래서 xy분의 3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뭘 구하기니까 최소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이게 최소가 되는 상황은 언제죠? xy가 한글로 먼저 뭐일 때? 최대가 될 때. 영어가 어쨌든 최대일 때. 그럼 너희들은 뭐야? 기본형으로 가잖아. 개수는 달라져 있다. 상관없다 그랬죠? 합이 주어질 때 곱이 최대 구하기 문제로 바뀐 겁니다. 맞음? 가자. 얘는 크고 둘이 곱한 6xy보다. 맞음? 값은 뭐야? 여기가 지금 3이다. 는 3. 늦죠? 이거 나눠줍니다. 2분의 3. 제곱을 합니다. 4분의 9. xy의 최대값은 나눠주면 8분의 3. 네, 그렇죠? 됐죠? 그럼 xy의 최대값이 8분의 3입니다. 다시 집어넣어주면 8이 되겠지. 되었음? 그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근데 밑에 녀석도 똑같이 풀어보려고 하면은 통분을 해볼까? 어때요? 분자가 다르죠. 아까랑. 아까는 여기 주어져 있는 3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분자였지만 분자가 다르다.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즉 이 풀이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아예 새로운 풀이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새로운 풀이를 익히고 나면 6번도 그 새로운 풀이를 이용해서 풀 수가 있어. 그래서 6번 풀이는 두 가지예요. 알았죠? 자, 요건 지울게. 통분을 했더니 안 된다. 알았지? 자, 그러면 7번 유형은 어떻게 푼다? 갈게요. 통분이 아니라 이 문제 학교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온다. 요 최소값을 구하고자 하는 곳에다가 예를 들어서야 2를 곱하고 나눠도 돼야 안 돼요? 똑같죠? 1을 곱하고 나눠도 돼야 안 돼요? 똑같죠? 자, 누구를 곱하고 누구를 나눌까요? 3을 나누고 3을 곱합니다. 근데 곱하는 3은 3이 아니라 주어진 식을 쓰는 거야. 그래도 되면 안 돼? 그렇죠? 그러고 나면 이제 3분의 1 말고 나머지를 생각해봐. 뭐야? 전개형으로 갑시다. 4, 9, 13은 잠깐 보류. x분의 6y, y분의 6x. 뭐가 보여 얘들아? 역수의 합이 보여? 그래서 요 녀석만 보면 크거나 같죠? 누구보다? 2 루트에 뒤로 갈까? 2 루트에 36. 즉 12보다. 거기다가 뭐가 더해져 있고 13이 더해져 있고 거기다가 뭐가 곱해져 있어? 3분의 1이 곱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얼마? 3분의 25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요게 이제 기본적인 형태로는 산술기하 평균의 끝이에요. 마지막 최종 형태야. 이 녀석을 도형으로 활용하는 문제가 이제 수능에 나온 적이 있고, 평건. 알았음? 마플에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그 더 최고 활용형 문제 말고 좀 다른 문제를 볼 거야. 자,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은 8번이라고 적긴 그렇고,
여태까지 나왔던 유형과 조금 비슷한데 다른 형태다. 8번으로 갈까 그냥? 원래 8번 잘 안 붙이는데. 자, 8번 가보자. 하나 더 있어요. 갑자기 난이도가 뚝 떨어집니다. 풀어보세요. 양수 ABC에 대해서 자, 기기. 자, 이 녀석의 최소값을 찾아주세요.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전개를 하고 있는 미친놈은 없죠? 했구나. 봐봐, 어디 있어? 오, 대단해요. 자, 가자. 어떻게 푸는 거야? 요 녀석만 가지고 뭐 써봅니다? 산술계합형을 써봅니다. 2루트에 둘이 곱해주면 얼마예요? A분의 C, BB는 사라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녀석도 뭐 합니다? 산술계합 씁니다. 맞죠? 그거 같아요. 뭐? 2루트에 CC 약분하고 B분의 A보다. 세 번째 녀석으로 갈게요. 이 녀석은 크거나 같아요. 2루트에 둘이 곱해주면 C분의 B보다 같아져요. 자, 여기서 고민을 하는 거지.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세 녀석의 곱에 대해서. 그때 얘가 최소면 되고 얘가 최소면 되고 얘가 최소면 된다 그랬지. 그러면 최소값을 구하라는 것도 각각 최소값끼리 곱한 거랑 같지 않을까? 세 녀석을 곱해봅니다. 맞죠? 뭐 나와요? CC 약분, AA 약분, BB 약분. 결국 뭐다? 8이 됩니다. 자, 8번의 답은 8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런 얘기를 하면은 있잖아. 7번으로 다시 잠깐 돌아올게. 잠깐 고기 들어볼래요? 자, 갑니다. 학교 시험에 이런 문제도 자주 나와요. 그럼 너희들은 뭐 하면 돼? 전개해서, 그쵸? 전개해서 방금 이 부분만 가지고 뭐? 거기다가 양변에 뭐? 13을 더한 것처럼. 그럼 답은 뭐야? 25가 나온다, 그치? 자, 근데 이 풀이를 알려주고 나면은 요 녀석에 대해서 이 문제가 이거다. 새로운 풀이를 생각해요. 답 방금 25였죠? 근데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뭐? 요 녀석만 가지고 산술계합형을 써요. 뭐야? 2루트 6xy. 뒤에 녀석만 가지고 산술계합형은 또 씁니다. 2루트에 xy분의 6.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최소값과 최소값 곱한 거랑 같지 않을까? 곱하고 곱해줍니다. 둘이. 그럼 뭐 나와요? xy 약분되면서 4, 6, 24. 아까 답 몇이었어? 근데 지금 24가 나왔어. 자, 지금 24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어요. 자, 그러면 질문을 내가 바꿔볼게. 얘는 답이 8이 맞습니다. 얘는 24 틀렸어요. 걔가 맞았지만 얘는 틀린 이유를 설명해봐요. 네. 그렇지.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질문해볼게. 저 문제를 이렇게 풀고 끝낸 사람 서술형이었다는 감점입니다. 요 문제. 답은 맞았어요. 근데 감점됐습니다. 자, 8번처럼 한 식에, 하나의 식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산술계를 몇 번 썼어? 3번이나 써서 각각의 최소값들 또는 최대값들끼리 곱하는 답이 있지. 그 녀석을 답으로 과연 쓸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를 너희들이 고민을 했었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요 녀석은요, 최소값 이게 맞아요. 요 녀석은요, 이게 맞습니다. 요 녀석은요, 이게 최소값 맞아요. 한 번 더 옆으로도. 얘의 최소값 얘 맞아요. 얘의 최소값 얘 맞다고요. 그런데 동시에 다 셋
다 최소값이 될 수 있다 없다? 얘도 마찬가지. 얘가 이 녀석을 가지면서 즉 최소값을 가지면서 동시에 얘도 최소값을 가질 수 있다 없다? 그거를 따졌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요 풀이를 쓸 때는 있잖아요. 뭐 했었어야 된다? 여기서 단 등호는 얘도 단 등호는 얘도 단 등호는 최소값을 갖는 것 자체가 등호가 성립할 때를 얘기를 하거든. 자, 언제 같아져요? A분의 B는 BC, B분의 C, B제곱은 AC랑 같을 때 얘는 B제곱은 AC, 얘는 C제곱은 AC, 뭐야? AB. 얘는 A제곱은 BC일 때. 자, 동시에 성립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언제? A는 B는 C일 때. 동시에 가능합니다. 최소값을 갖는 게. 그런데 얘의 등호 조건은, 단 등호는 뭐예요? 2x와 3y가 같을 때죠. 얘의 단 등호는, 등호 성립 조건은 얘랑 얘가 같을 때죠. x분의 2와 y분의 3이 같을 때입니다. 즉 무슨 말이다? 3x랑 2y가 같을 때야. 두 개 동시에 성립하는 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안 돼요. x, y가 0도 아니고 양수인데. 그래서 얘는 지금 얘 최소값은 이게 맞아. 얘만 보면 최소값은 이게 맞지만 둘을 곱한 걸 최소값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얘가 최소값으로서 얘를 가지면 이때 얘는 이거보다 큰 값 가졌을 거야. 얘가 최소값으로서 이 보라색 값을 가졌을 때는 얘도 이게 아니라 좀 더 큰 값을 가졌을 거라고. 그래서 진짜 최소값은 그들이 적절하게 변형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24가 아니라 25가 만들어지고 그거는 이 상태로는 풀 수 없습니다. 전개를 해야만 풀 수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요거 문제 두 개 구분 잘 하세요. 알았음? 따로따로 쓰는 게 가능하려면은 등호 성립 조건이 동시에 만족되는가 안 되는가를 따져보셨어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녀석의 모범 답안도 서술형이라면 주황 색깔까지 비교하는 게 모범 답안이고 요 문제는 전개형, 아까처럼 이건 틀린 풀이야. 전개형으로 풀어서 답이 25가 나와야 됩니다. 아셨음?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산술계에 대한 모든 것들 다 한번 해본 거예요. 어때요? 재밌죠? 자, 지금 462번 풀어보세요. 갑시다. 자, 462번. 일단 마지막에 최대 최소를 구하고자 하는 식을 한번 볼까? PM분의 AB. 자, AB는 얼마예요? 나와있죠? 2, 4, 3, 4, 2, 2. 아, 2, 3이라고? 아, 그래요? AB는 2, AC는 3. 얘는 2고 얘는 3이야. 자, 분모에는 PM과 PM 나와있어요? 안 나와있어요? 안 나와있죠? 내가 미지수를 일단 잡을게. 뭐? X, Y. 그럼 다시 한번 최대 최소를 구하고자 하는 식 써보자. 뭐야? X분의 2에 Y분의 3. 뭐 찾기? 자, 무슨 문제야? 얘 아니면 얘겠지. 근데 뭔가 주어져 있는 식이 하나도 없죠. 그걸 구해야 된다라는 사실까지는 인지했나? 그걸 구하러 가야 된다는 사실 확실히 인지했나? 물론 어떻게 구하지? 라는 거는 몰라요, 아직. 그거는 이제 보통 너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고1들이 보통 잘 못하지. 자, 아무튼 갑니다. 지금 이 녀석은요. 지금 수학 하에서 나오는 게 맞는데 학교 시험에서는 보통 고1 수학이 아니라 고2 수학, 수학 1 과목의 학교 시험 문제로 많이들 내요. 학교 쌤들이 요즘. 물론 수학 하에서 내는 게 정상입니다. 왜? 뭐가 주어지거든. 너네 이 넓이 어떻게 구해? 알아 몰라? 어떻게 구해요? 오! 틀렸죠? 얼마? 그렇지. 사인 선언도 얼마? 약분해 주면 얼마? 2분의 3. 근데 그 2분의 3 ABC라는 삼각형 넓이를 어디다 써?
아, 빗나갔다. 방금 콧방귀 누구지? 요 넓이와 이 넓이의 합으로 가도 돼요, 안 돼요? 어떻게 구해요? 맞음? 즉, 이게 주어진 거야. 됐냐? 자, 그럼 통분형 문제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통분을 해보면 분자가 얼마야? 3x 플러스 2y. 얘랑 같아야 달라요. 그럼 통분형이 아니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최대 최소를 구하고자 하는 식에다가 3을 한 번은 나누고 한 번은 곱해요. 곱할 때는 식의 형태로. 됐음? 그러면 3분의 1부터, 답은 3분의 25겠지? 28. 자, 슉슉슉슉. 너희들도 슉슉슉슉 하면은 시벌놈이 먼저 떠오르냐? 뭔지 알아? 얘는 뭐예요? 어머, 깜짝이야. 풀어놨다. 2루트 36보다. 거기다가 13을 더했고, 거기다가 3분의 1을 붙였어요. 맞나요? 얼마예요? 아까 그 답 나오죠? 그래서 답은 28이겠죠? 분필 몇 개 부러뜨리니? 되었음? 이게 이제 학교 시험 최종 문제? 산술계에서 낼 수 있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 중 하나입니다.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462번 별표 한 5개 박아놓고. 내가 이 녀석을 기출문제로 학교 시험에서 딱 만난 적 한 4번 정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3번인가가 고2 때 나왔어. 수학 1. 왜? 그때 뭘 배우거든? 중학교 때 배웠던 이 공식을 한 번 더 배우거든. 그래서 학교쌤들이 고2 때 내시기는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난이도가 더 높을까 더 낮을까? 더 높아요. 왜요? 산술기하를 2학년 때 기억하는 게 더 어려워 사실. 지금도 충분히 낼 수 있고요. 왜? 저건 어차피 중등기하일 뿐이고 산술기하는 우리가 지금 계속 연습하는 시기거든. 그래서 요 문제 별표 칠하는 거는요. 지금 당장 이번 중간고사 때 만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만날 수 있다는 얘기야. 고2 때. 알았음? 알았음? 존나 쌩까요?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지운다, 여기는. 자, 두 번째.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에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 2가지가 있다 그랬죠. 두 번째, 뭐예요?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 자,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 식의 생김새 외우고 있는 사람 있나? a제곱에 b제곱에 x제곱에 y제곱에 크고 좀 이따 하고 ax by의 전체 제곱 그리고 요렇게 붙어있는 이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자, 산술기하는요. 아까는 내가 뭐 ab라고 표현을 했지만 xy일 수도 있고 어쨌든 들어가는 문자가 딱 2개 a와 b. 지금은 문자 몇 개처럼 보여? 4개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 문자는 몇 개? 2개밖에 없습니다. 보통 문자에 뭐가 들어가 있어? xy 자리에 문자가 들어가 있고 ab는 그냥 주어져 있는 상수, 그렇지, 숫자일 뿐입니다. 그때 a, b, x, y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산술기하는 양수. 얘네들은 그냥 실수기만 하면 무조건 사용 가능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헷갈리게 하려고 양수로 정해버릴 수도 있기는 하겠지. 자,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도 사실은 교육과정이네. 절대 부등식이다 보니까 뭐를 물어보는 용도로 증명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메인은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뭘 구한다? 활용형을, 그렇지.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활용형 문제로 쓰였습니다. 옛날에는. 요즘은요. 여전히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용도로 가장 많이 쓰이긴 한데 사실 코시 슈바르츠는 교육과정에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교육과정에 들어온 적 없었어요. 옛날에 있었나 모르겠다. 없었어요. 근데도 물어봅니다. 알았죠? 왜? 다음 부등식을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이라 한다. 또는 다음 절대 부등식을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이라 한다. 이를 이용하여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내면은 가능하거든.
알았죠? 그래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똑같이 최대 치수를 물어본다. 너희들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아, 이 문제는 산술기하네. 아, 이 문제는 코시-슈바르츠네. 구분을 해야 됩니다. 뭐로 구분할래요? 산술기하와 코시의 차이. 결국 곱셈 공식처럼 생각을 해봐. 산술기하는 결국 누구랑 누구로 이루어져 있었어? 그렇지. 근데 코시-슈바르츠는 어때요? 제곱의 합과 뭔가 앞에 개수가 달라져 있긴 하지만 그거는 1,1일 수도 있으니 합. 그냥 합. 저기도 2x 플러스 3y 아까 있었잖아. 그쵸? 그래서 산술기하는 합과 곱에 대해서 둘 중 하나를 주고 다른 하나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거라면 코시는 제곱의 합과 그냥 합에 대해서 하나를 주고 하나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상태로 물어볼 겁니다. 맞죠? 알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겁나 쉬운 거. 아, 책 있지? 지금 펴놨지? 어딨니? 자, 뭐, 요 443 같은 거 물어본다. 못 풀면 병신이죠. 왜요? 첫 번째, 제곱의 합이 주어졌어요. 두 번째, 합에 대해서 최대값, 최소값 물어봐요. 코시야, 산술이야? 당연히 코시죠. 왜? 제곱의 합이 주어지고 합이 주어졌으니까. 합은 산술기하도 있으니 곱이 아니라 제곱의 합으로 물어봤으니까. 맞죠?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헷갈리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두 가지 문제 설명하고 마칠게요. 자, 갑니다. 첫 번째 문제는 너희들이 해석해봐, 해결해봐. 양수 xy에 대해서다. 이렇게 주면은 산술이야, 코시야? 모르죠? 또 2x 플러스 3y 가야지. 5라고 해볼까, 이번에는? 최대값인가? 최소값인가? 최대값. 풀어보세요. 요거 푼 사람들 또는 못 푼 사람들 상관없이 요것도 풀어보세요. 알았죠? 오늘 두 문제 하고 마칠게요. 자, 값만 살짝 바꿀게. 이거 13이다, 13. 알았지? 자, 갑시다. 일단 얘를 하기 앞서서 얘를 먼저 할게요. 물론 쉽기는 얘가 쉬워. 자, 가자. 아, 얘를 먼저 할까? 얘 두 가지 풀이가 있어요. 첫 번째, 용이는 어떻게 풀었어? 뭐 썼어? 산술기하야, 코시야? 두 번째 풀이는 산술기하를 이용한 풀이가 있습니다. 학교 시험에는요, 서술형에서는 산술기하를 쓰라 그러고 객관식으로는 코시를 쓰게끔 보통 학원들이 가르칩니다. 원래 이 녀석 있는 문제고요. 교과서에서는 산술기하로 가르쳐줘요. 알았죠? 자, 첫 번째 풀이 간다. 산술기하를 이용을 해볼게요. 서술형용 풀이라는 얘기죠. 내가 최대 최소를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뭐 하고 싶어요, 얘들아? 자, 루트 2x가 있고 루트 3y가 있어. 이 녀석이 뭐 한다? 최대가 되는 걸 찾고 싶어. 자, 근데 이 녀석을 뭐 하고 싶어요? 제곱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제곱을 해주면 뭐가 나오거든? 주어져 있는 저 녀석이 등장을 하거든. 물론 이 녀석도 같이 나와요. 됐죠? 어찌됐건 원래 주어져 있던 흰색이 최대면 제곱을 해도 뭐다? 제곱을 해도 뭐다? 이야! 흰색 부분의 최대다. 흰색 부분이 최대다. 그럼 제곱을 해도 뭐다? 최대다. 얘가 최대다. 그러면 그거랑 똑같은 누구도 최대다? 우변도 최대다. 맞냐? 맞죠? 근데 이 우변 자체의 식이 어떻게 생겼어? 2x 플러스 3y가 얼마? 내가 막 줬죠? 5. 뭐야 이거? 5. 그럼 얘는 뭐예요? 5 플러스 2루트 6xy다. 맞니? 이 녀석도 뭐다? 최대가 된다. 맞니? 자, 이 녀석의 최대는 언제 최대예요? 얘가 최대일 때 나오지 뭐. 왜 산술기한지 알겠어? 주어져 있는 녀석에 대해서
얘도 최대거든. 곱. 맞니? 가자. 표가 나왔을 거예요. 뭐보다? 2루트 6xy. 어머? 그냥 2루트 6xy 자체가 5보다 작거나 같지? 요놈 자체의 최대값이 얼마예요? 5죠? 그럼 얼마예요? 답은? 땡! 너 10이라고 했잖아, 입으로. 10 맞죠? 자, 정확하게는 10이 아니라 뭐, 알아서 현우, 요 봐. 웃지 마. 자, 봐. 그래서 얘는 5고, 얘의 최대값 얼마다? 5. 근데 답은 10이 아니에요. 왜요? 5 더하기 5는 뭐예요? 귀요미가 아니라, 10이기는 한데, 제곱을 해서 10이니까. 답은 루트 10이지. 알았니? 끝. 현우 알겠어? 네. 이게 산술기하 풀이. 그러면 두 번째 풀이는 뭐? 코시. 코시는 워낙 짧아서. 코시, 슈바르츠. 갑시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요 녀석이 뭐로 보여요? 루트 2x 자체의 제곱. 얘는 뭐로 보여요? 루트 3y의 그 자체의 제곱. 맞음? 그래서 뭐야? 주어져 있는 거네. 주어져 있는 저 2x 플러스 루트, 이거 뭐래 자꾸. 2x 플러스 3y 자체가 뭐로 보인다? 루트 2x의 제곱과 루트 3y의 제곱으로 보이나? 즉, 제곱 더하기 제곱이라는 얘기야. 크거나 같죠? 누구보다? 개수 AB가 얼마예요? 도현아. AB 얼마예요? 아니죠. 1과 1이죠. 자, 이 문제로 돌아간다. 너희들이 산술기하 말고 코시를 쓸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얘를 자꾸 그냥 x제곱 y제곱으로만 바라보는 거. 얘를 무조건 ax, by로만 바라보는 거. x 앞에 붙은 놈이 무조건 개수라고 생각하는 그게 잘못됐습니다. 자, 이 문제로 돌아와 볼게요. 푼 사람 있나 모르겠다. 지금 이 녀석 코시 슈바르츠인 건 알겠어? 제곱의 합과 그냥 합에 대한 내용이거든. 자, 제곱 더하기 제곱. 항상 식을 쓸 때는 순서를요. 너 시간 다 됐지? 와우! 1번, 2번 순서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뭐가 들어간다? 제곱자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들아, 제곱 앞에 개수는 아무것도 안 붙은 게 코시 슈바르츠 식이잖아. 제곱 자체는 아무것도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저 앞에 붙어있는 4랑 9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제곱에 묶여있는 문자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은 여기서 얘들아, 제곱 안에 들어간 게 뭐야? 하나는 2x고 하나는 3y지. 그러면 옆에 우변을 쓸 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2x 그대로 있어야 되고 3y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x, x, y, y 맞춰줘야 돼. 그러고 나서 개수를 맞춰줍니다. 뭐로? 구하고자 하는 녀석. 얼마? 1x, 1y. AB는 얼마야? 2분의 1과 3분의 1이 들어가야지. 이해됐니? 그래서 여기는 뭐다? 4분의 1과 9분의 1의 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얘가 13이지. 얘가 36분의 13이지. 맞지? 좌변 36분의 13의 제곱이지. 맞죠? 그리고 여기는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이죠. 그럼 x, y만 남기면서 남는 게 바로 6분의 13이 되면서 답은 6분의 13이에요. 알았어? 그럼 여기로 다시 돌아오자. 왜 AB가 1, 1인지 알겠어? 됐죠? 제곱 안에 묶여있는 그 녀석을 문자 그대로 쓰면서 개수를 어디 갔어? 얘로 맞춰주기 위한 개수 하면 돼. 알았지? 그래서 개수 1, 1이니까 여기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잘 적어 가시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잘 가요.